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미국 1월 고용보고서 쇼크로 금융시장이 폭격맞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전 10시 게임 체인저급 중요한 속보가 떴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자산시장에 쇼크를 준 사건, 바로 미국 고용보고서였죠. 시장 전망치를 다 웃도는 고용보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이거 보고 오탄 줄 알고 생각했던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국 실업률 3.4%가 나왔죠. 하지만 그나마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4.4% 상승하면서 조금 위안을 줬습니다. 어쨌든 모두의 예상을 깬 놀라운 결과였다는 거죠. 자, 이쪽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목적은요,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대까지 올라간 물가가 현재 6.5%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한참 웃도는 높은 수준이잖아. 그러면은 더 빨리 낮아지길 원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 있나 살펴봤더니 서비스 물가가 버티고 있네. 그러면 이 서비스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 뜨거운 노동시장을 잡아서 서비스 물가 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이 진정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노동시장이 좋다 못해 폭발적인 상황을 보여줬다는 거죠. 시장에서는요, 5%를 미국의 최종금리 정도로 인식을 했었어요. 자, 물론 2월 FOMC에서 두어 번 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올리고 3월에 인상하면 끝이겠구나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려 64%까지 치솟게 됩니다. 패드워치에 따라서 원래는 3월달 금리 인상 끝으로 더 이상 금리 안 할 거란 베팅이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그것이 크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채권시장, 특히 국채시장은요, 이런 전망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요, 3.4%에서 3.55%까지 올라갔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4.09%에서 4.3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긴축 가능성을 채권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주말 사이에 공포에 떨고요, 월요일이 왔습니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1.7%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매수세를 유지했었던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세도 이번에는 매도세로 전환이 돼서 하락을 이끌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환율 25원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125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왜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외환시장이 더 불안해져서 다시 환율이 1300원대, 1400원대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전문가는 현재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한국 국채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3.28%까지 올라갔고 2년물 국채 수익률 3.4%, 그리고 5년물 국채 수익률 3.269%로 전월 대비 17bp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물 포함해서 여전히 국채 수익률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요,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금리고요,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그 영향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장금리입니다. 이 시장금리가 정말 부동산 시장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낙폭을 축소할 수 있으면서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거, 결국에는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살 수 없는 부동산 대출 금리에서 살 수 있는 대출 금리가 되면서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의 더 강한 긴축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시장금리 하락 사이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금일 금융채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오른 게 맞죠. 그래서 이 녹음 직전에 확인한 금일 트리플 A 등급 5년물 금융채 금리는요, 4.03%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3.88%까지 떨어졌다가 15bp 하루 만에 상승을 해서 다시 4%대가 됐습니다. 1년물 국채 금리는요, 3.565%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은 단기 자금 시장과 연관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년물 국채 금리인데 1년물 국채 금리는 3bp만 올라갔습니다. 5년물이 15bp 올라간 거하고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일단 이것이 추세적인 시장금리 상승 움직임으로 이어질까요?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5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두 번째가
고금리의 장기간 유지 가능성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1월 고용보고서 하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3월 FOMC 추가 인상은 어차피 확정이에요. 이때 0.25%포인트 올린다는 거는 패드워치에서 이미 진작에 90% 이상 반영을 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1월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내용이고 쇼킹한 건 맞지만요. 그 이후에 나오는 1월 CPI나 PCE, 2월 CPI나 PCE, 3월 CPI나 PCE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는 아직까지 3개월치를 더 확인하고 나서 5월 FOMC에 들어간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 2월 달하고 3월 달에 고용보고서도 추가로 발표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실업률하고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중요한 품목이 되거든요. 그것도 2월, 3월에서 지속성을 갖고 낮아지게 된다면 뜨거운 고용지표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이제 금리를 무조건적으로 올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지표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51만 7천 명, 미국 실업률 3.4% 충격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칼춤을 출 것 같아. 그것이 어디서 반영된다? 원자재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WTI 기준으로 4불 가까이 하락하면서 73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에 따른 긴축 우려가 원자재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12월부터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요,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전 세계의 원자재를 빨아들이면서 가격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을 경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요금을 많이 올렸잖아요.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들. 그러면은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공공요금 올라가는 거 두 가지 맞물리면서 2차 물가 불안을 만들 가능성을 굉장히 경계를 했었거든요. 특히 중국 춘절 앞두고 WTI 기준으로 80%점 계속 넘어가는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그 경계감은 커졌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이야기가 좀 조용해지고 있죠. 원자재 시장이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에 더 반응을 한다는 의견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리오프닝 하는데 왜 국제 유가가 70불대에서 빌빌대지? 중국보다 EU나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요, 미국 긴축 강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악재가 맞아요. 왜?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대출금리 하락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긴축 강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은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호재예요. 어차피 긴축의 주요 원인은 물가를 잡기 위한 건데, 원자재 가격부터 크게 하락하면서 1년 전 대비 두 자릿수 하락폭이 나타난다면 다른 서비스나 공산품 물가도 시차를 두고 하락시킨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국제유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3월까지 현재 국제유가가 유지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가 된다면요, 4월에 발표되는 미국이나 한국의 물가 지표는요, 확실히 통화정책 담당자를 움직일 정도로 변곡점을 발생하게 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 만에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왔다는 거죠. K뱅크였습니다. 4.08% 나와 있었던 K뱅크 아파트 담보대출이 3.98%로 떨어졌다는 거죠. 자, 3%대 주담대 출현,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솔직히 출시가 너무 빨랐어요. 지금 일반 시장 운행에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금리는요, 4.13에서 6.64%입니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금리도 4.06%까지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K뱅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합류할 것이고, 지금 은행권에서 좀 신한은행이 공격적으로 낮추는 추세거든요. 신한은행 합류하고 농협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3% 대출금리가 보편화가 된다면 이게 또 수요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4%대하고 3%대는 진짜 큰 차이가 있어요.
자, 2023년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804건까지 등록됐습니다. 벌써 12월 838건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 됐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최소 1200건 이상 등록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월 아파트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아파트 거래량, 12월 아파트 거래량, 낙폭 과대 단지에서 그래도 수요가 유입되면서 초급매매 속속 거래가 체결되면서 이 숫자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2월 아파트 거래량이 왜 중요하다? 1월 아파트 초급매를 거래한 단지에서 호가가 좀 올라갈 거잖아요. 그거 살까 안 살까? 그리고 지금 수요가 유입되는 곳은 대부분 매머드급 대단지의 인기 단지인데, 그 외에 약간 비인기 단지에도 수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게 2월 아파트 거래량인데, 지금 2월 아파트 거래량에 좀 호재가 작용된 겁니다.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출시, 이건 매수자 수요의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더 수요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급매물 소진 지역이 더 늘어날 것이란 뜻도 된다는 거죠. 자, 아직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 정말로 많이 떨어졌죠. 뭐 2018년 가격까지, 2017년 가격까지 떨어진 데 있고, 어디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빌라 전세 가격보다 낮은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가 높으면 수요가 제한돼서 그래요. 이건 언제 해소가 된다? 2월 15일에 코피스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피스 금리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같이 동반해서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 금리 수준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 15일 날 안 낮아지게 되면 3월 15일 날 또 발표되는 것에서 완전 이번 현재 예금 금리 수준이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크게 낮아져서 수요가 붙으려면 저희가 한 최대 2달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 때문입니다. 단 정부하고 지금 금융권이 추진하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좀 복병이에요. 얘가 저렴하게 3%대 후반에 나오면 이제 3%대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서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걸 좀 서두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쇼키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 원하는 분들 중에서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들 역전세 대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해 두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의 청약을 원하시는 무주택자분들과 1주택자분들은요, 청약값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